안녕하세요. 학교 어딜 가나 있는 평행봉과 철봉. 그러나 이렇게 쓸쓸히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한테 붐빌 평행봉과 철봉을 꿈꾸면서 맨몸 운동 붐을 일으키고 싶은 체육교사 근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기기의 대표적인 맨몸 운동 턱걸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총 3편으로 알기편, 하기편, 즐기기편으로 구성해 보았고요. 오늘 알기편에서는 턱걸이의 효과, 해부학적으로 어디 운동이 되는지, 그리고 턱걸이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 원리, 그리고 턱걸이의 기본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턱걸이를 그냥 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하면은 훨씬 더 유익하고 재미있으니까 오늘 수업 잘 들어주세요. 먼저 턱걸이에서 많이 쓰이고 발달하는 근육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 같이 철봉에 매달려 있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봉을 당겨 볼게요. 먼저 자신의 체중을 버티기 위해 봉을 양손으로 꽉 잡아야겠죠. 그 과정에서 앞팔에 전완근이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접으면서 당겨 보세요. 팔꿈치를 접어주는 기능을 하는 상완 이두근에도 많은 힘이 쓰이게 됩니다. 다음, 가슴을 피면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보세요. 윗팔을 안쪽으로 가져오는 기능을 하는 광배근과 대원근에도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광배근은 팔과 등 하부까지 이어진 상체에서 가장 넓고 큰 근육이고요. 대원근은 겨드랑이 밑 부분에 보이는 근육으로 광배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 두 근육은 역삼각형 몸매의 필수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날개뼈 움직임에 집중해 볼게요. 팔을 잡아당길 때는 날개뼈가 가운데로, 팔을 펴서 내려올 때 날개뼈는 바깥쪽 위로 회전합니다. 이런 날개뼈 움직임을 만드는 대표적인 근육이 승모근입니다. 승모근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목에 내려오는 이 부분만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승모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뒷목부터 양팔, 등의 하부까지 이어지는 큰 세모 모양의 근육이에요. 이 승모근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어깨가 처져 보인다고 미적인 이유로 승모근 운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승모근 운동을 해주지 않는다면 더 어깨가 처지고 승모근이 솟아 보일 수 있습니다. 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승모근 운동을 해줘야 흉곽을 잡아주어서 승모근이 솟아 보이지 않게 해주는데, 반대로 등 근육이 약해 흉곽이 무너진 자세는 승모근을 더욱 솟아 보이게 만들거든요. 이번에는 봉을 잡고 당긴 상태로 체중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어깨에 전반적으로 힘이 들어가는데, 특히 뒤에 후면 삼각근과 극하근에 힘이 많이 쓰입니다. 이 근육들은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이죠. 이처럼 턱걸이는 우리 상체의 뒷면에 전반적인 근육 발달을 가져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이제 컴퓨터 하는 시간도 많고 공부하는 시간도 많고 핸드폰 하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등 근육이 약해져서 이렇게 등이 굽는 경우가 생겨요. 쌤은 자세 교정 측면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 풀업, 턱걸이를 추천합니다. 사실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이제 척추 교정에 효과적이거든요. 다음, 턱걸이 운동에 숨겨져 있는 역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턱걸이 자세를 비교해 보세요. 자, 왼쪽의 영상 같은 경우는 무반동 턱걸이 스트릭 풀업 자세이고,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는 반동 턱걸이 키핑 풀업 자세입니다. 어느 턱걸이가 비교적 쉬울까요? 네, 오른쪽이겠죠? 왜 그런지 과학적 원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철봉에 중립으로 매달려 있는 경우 봉을 잡고 있는 축과 무게중심을 잇는 선은 지면과 수직을 이룹니다. 이때 무반동 턱걸이의 경우 무게중심이 몸 안에 위치하고 있고 중력의 반대 방향 그대로 몸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반면 반동 턱걸이의 경우 무게중심이 몸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중립으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영상처럼 발과 팔을 뒤로 젖히면 몸통은 앞으로 가게 되고, 발과 팔을 앞으로 차면 몸통이 뒤로 가게 됩니다. 반동 턱걸이는 이처럼 발을 앞으로 차서 몸통이 뒤로 가게 되는 순간의 힘을 사용해 올라가는데,
이때 팔을 잡아당기는 각도가 낮아져 더 쉽게 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동턱걸이는 근수축의 탄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신장성 수축과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단축성 수축이 있는데 근육은 신장성 수축에 반응해서 단축성 수축을 했을 때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근육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짧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운동에서 반동을 쓰는 이유입니다. 사실 어떤 방식이 딱 맞다 하는 정답은 없어요. 목적에 따라 운동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내가 나의 협응성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올라가고 싶다 하면은 반동 턱걸이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나의 등 근육을 더욱 자극시키고 운동 효과를 높이고 싶다 하면은 무반동 턱걸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쌤은 무반동 턱걸이를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제 반동 턱걸이는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깨 부상 위험이 있거든요. 이제 턱걸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이제 연습 과정으로 반동 턱걸이를 연습하는 거는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반동 턱걸이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그럼 무반동 턱걸이 스트릭트 풀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본 자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정확한 자세로 하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잘 배워보세요. 먼저 잘못된 자세의 예시입니다. 깔짝 턱걸이라고도 하죠. 팔을 펴지 않아서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운동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반동을 심하게 주는 턱걸이입니다. 흔히 배치기, 어깨치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등에 효과적으로 자극을 줄 수 없을 뿐더러 어깨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슴을 움츠리고 등이 굽은 턱걸이입니다. 턱을 앞으로 억지로 걸려고 하면 이런 자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너무 앞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팔꿈치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등 근육에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없습니다. 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런 정확한 자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봅시다. 먼저 양팔의 넓이입니다. 팔꿈치를 접어 옆구리에 붙인 상황에서 주먹이 바라보는 각도 그대로 팔을 뻗어보세요. 어깨의 넓이보다 약간 넓을 텐데 이 정도 넓이로 봉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립은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게 해서 봉을 잡는데 처음 잡으라고 하면 이렇게 엄지를 아래로 감싸는 오버그립, 그리고 엄지를 위로 감싸는 썸리스 그립,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잡을 거예요. 쌤은 엄지를 아래로 감싸서 잡는 오버그립을 더욱 추천합니다. 손목이 더 안정되고 파지력도 있고 초반에 필요한 악력을 빨리 기를 수 있거든요. 다음 매달리는 자세입니다. 다음과 같이 날개뼈에 힘을 풀고 축 매달려 있는 자세를 데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과 같이 날개뼈를 뒤로 모아 밑으로 내려준 상태를 숄더 패킹 자세라고 해요. 자, 데드행, 숄더 패킹. 이 숄더 패킹이 매우 중요합니다. 숄더 패킹을 하지 않는다면 어깨 관절을 다칠 수 있거든요. 처음엔 이 자세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하늘 향해 펴고 날개뼈를 가운데 아래로 모아준다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럽게 팔이 귀 옆에서 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팔이 살짝 바깥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다음, 당기는 자세입니다. 당길 때는 항상 숄더 패킹 자세를 거쳐 당기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턱을 빼서 꼭 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등이 말리게 되니까 가슴 윗부분을 봉에 가까이 붙인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리고 봉을 잡아당길 때 팔을 외전하면서 봉을 잡아당겨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팔을 이제 안쪽으로 돌리는 걸 내회전이라고 하고요.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를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봉을 잡고 당길 때 외회전을 하면서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이제 훨씬 더 등에 자극을 줄 수 있고요. 어깨의 구조상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을 잡고 봉을 구부리는 느낌으로 팔을 외회전시키면서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도록 이거 꼭 유념해 주세요. 1년에 한 동작으로 보여줄게요. 데드행, 숄더 패킹, 이제 당기기, 내리기,
데드행, 숄더 패킹, 당기기, 내리기, 데드행. 턱걸이 과정 중 데드행 자세가 된다면 항상 숄더 패킹 구간을 거쳐가세요. 자, 지금까지 턱걸이의 모든 것 알기편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 몸에 대해 알고 움직임에 대해 이해하고 맨몸 운동을 한다면 몇 배 더 맨몸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턱걸이의 모든 것 하기편으로 찾아갈 겁니다. 하기편에서는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는 초보 단계부터 턱걸이를 매우 잘하는 고수 단계까지 할 수 있는 턱걸이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이제 봉이 없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턱걸이 보조 운동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